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사고 칼럼, 그 시스템 사고 살롱, 예, 2024년 마지막 살롱이네요. 그죠? 네, 이제 오늘 지나면 1년 뒤에 뵙게 될 텐데, 신문 칼럼을 읽고, 시스템 사고로 한번 분석해보는,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하고요. 여기 오늘 할 내용은 이걸로 좀 적응해 봤어요. 여기 보면 제목이 기후 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이 부유층에 이롭다? 예,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기사를 어, 칼럼이나 뭐 기사를 선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새 시사적인 내용을 하자니 뭐 재미없어서 분석의 재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다툼의 제가 봤을 때 다툼의 소지가 좀 없는 내용이어서 재미없어서 예, 뭐 탄핵이든 내란이든 이 내용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주제로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딜레마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예, 이 딜레마라는 상황이 시스템 사고로 분석할 때 잘 분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시스템 사고로 분석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있거든요. 딜레마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이 잘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딜레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딜레마라는 주제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선택의 문제구나. 따라서 이 선택을 함부로 강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딜레마라는 게. 그래서 특히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아,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아직.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같이 해보실 건데 이런 식으로 키면 기사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인쇄 버튼 아주 깔끔하게 광고가 싹 지워지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좀 얘기 좀 해볼까 싶어요. 기후 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친환경 정책을 하면 할수록 부유층의 경제적 이득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인가 좀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불, 불평등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말이다. 열쇠말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낯설다. 이게 표기법이죠? 예, 열쇠말이다. 어, 불평등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 고통, 불안의 기저에 불평등이 있대. 아하, 이 말을 비춰서 본다면 불평등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제가 더 커지고 고통이 커지고 불안이 커진다. 그런 논리가 할 수 있겠네요. 소득과 자산 등 정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 즉, 그냥 불평등이라기보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불평등 의자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뭔 소리야? 기후위기, 고령화,
불법,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의 직면에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뭐, 길을 잃었다는 표현 또는 뒤엉키고 뒤틀리다는 표현은 왜 생겼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원인이 도대체 뭐야라고 잘 모르게 되고 이게 투명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문제지? 뭐가 원인이지? 그래서 길을 잃게 된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의 특징이죠. 뭐 뒤엉키고 뒤틀리다는 그런 뜻도 다 그냥 뭐가 원인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희석화되고 불투명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대한공농장을 지향하는 소셜코리아와 함께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회로 시작한다. 자, 불평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018년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이라기보다는 시위라고 가깝죠. 제가 이거를 기후변화 협상 게임, 세계 기후변화 협상 게임 할 때 늘 언급하는 사건이거든요. 저게 여기 딱 간단히 돼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어, 대통령 유세할 때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프랑스를 유럽연합에서도 가장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프론트라인에 만드는 프론트라인에 서게 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약을 했고, 그래서 당선됐단 말이죠. 당선되고 나서 마크론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렸더니만, 이 총론 차원에서 좋은 얘기하는 것은 나도 찬성해.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건 못 참아. 이래서 시위를 벌였고, 그 사람들이 주로 노란 조끼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란 조끼 운동 시위가 됐는데, 이 시위가 얼마나 극렬했냐면, 이 시위대를 막는 경찰들이 파업할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신문에 좀 나왔었어요. 예. 일단 그런 상황,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탄소세죠. 예. 그래서 마크론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처한다면서 탄소세를 인상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 매겼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거하고 부유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 규모도 대략 뭐 40억 유로 정도였다. 문제는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 프랑스 최상위 부유층 1%는 감세 효과로 소득이 6% 이상 높아졌지만 하위 20% 서민들은 주로 탄소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자, 요거 한번 인과순환지도 한번 순환보다도 그냥 인과관계를 한번 좀 반란해 볼까요?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한소세 인상. 탄소세 인상, 탄소세가 올라간다. 예컨대 탄소세, 부가? 뭐하고 뭐, 부유세. 그러니까 탄소세, 오케이. 근데 탄소세가 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기울기. 기후 위기가 되면서 탄소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기후위기 대처 방안, 대처 정책, 기울기 정책.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정답은 불평, 없어요. 예, 저한테 자꾸만 정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네. 그냥 의견 중에 하나로 얘기할 거니까. 불평등도 아까 이슈였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 일단은. 일단, 그, 네. 칼럼이나, 그러니까 남의 주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반란할 때는
그 사람의 논리를 일단 충실히 구현시켜주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말에 의하면 약간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뭐와 A와 B,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A는 뭐고, B는 뭐냐. 기후변화로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 자, 뭐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기후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변화량이 커지는 거예요? 뭐지?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세제 어, 개편의 필요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좋겠어요? 기후 위기가 좋겠어요? 저는 기후 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기후 위기가 좀, 위기. 그러니까 변화는 되지만 그것이 위기가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후 변화, 화살표, 기후 위기, 이제 이런 식으로 2단계를 거쳐야 될 것 아, 같긴 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기후 위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이게 이제 좀 딴지를 건다면 기후 변화 폭이에요. 속도예요. 뭘까요? 기후 변화 그렇죠? 규모라고 하면, 아, 규모도 그렇죠. 뭘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렇죠? 네. 기후 변화의 폭이 문제냐? 그냥 그렇다면 기후 위기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그거 빼고 그냥 기후 위기로 가도 네네. 이 전제가, 기후 위기라는 거의 전제가 기후 변화 음, 규모인데, 음, 기후 그냥 변화, 뭐 네. 기후 위기 이때는 이제 기후 위기감 또는 기후 위기 수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냥 기후 위기를 한번 퉁쳐봅시다. 지금 아니면 기후위기 대처 관심도가 높아진다. 기후 두 위기에 번째, 대처 관심도 관심도. 네. 어, 기후 위기 대처 음, 관심도 관심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심도란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 썼는데 대신에 요구 수준? 그저 필요성 이런 거 음,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 명분이 되는 거죠. 뭐 명분이든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성 말고 아까 김춘희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요구 수준. 요구 수준, 이런 이야기들. 근데 관심도는 그냥 관심이잖아요. 근데 관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왠지 적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관심도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냥 이것은 대충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있어요? 또 그 방금 이정수 선생님이 기후변화 폭이니 속도니 규모니 이거 말고 그냥 바로 기후위기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변인의 개수를 찾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까 이성 선생님이 김춘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김춘사님은 뭐 10개 있으면 나는 5개를 찾다. 찾는 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어 약간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변수를 많이 찾는 게 좋은가? 어때요? 그 어, 어, 단순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단순화시키는 게 더, 단순화.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서 변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왠지 변수를 많이 찾으면 음, 그 현상 시스템의 다이내믹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가? 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답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적게 찾았기 때문에 난 실력이 떨어져. 이게 아니라고. 예. 음, 예. 많이 찾으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평가의 대상,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지? 음, 그쵸? 약간 내 상상해봐요. 이거를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뭔가 평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칩시다. 뭘로 평가를 해야 되지? 그럴 때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수? 이런 걸로 타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아쉬워요. 네네. 그 상당수의 논문이 교육을 받았을 때 변수 개수와 교육 후에 변수 개수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것이 잣대로 들어간 논문이 굉장히 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음,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수면 아래를 보는 그런 능력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통찰력이라는 표현도 잠깐 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약간 표면적인 접근이었다면, 김춘 선생님이 약간 심층적으로 접근하시고, 오케이.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폭이 사고의 폭과 연결돼 있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개수를 많이 찾는 장점이 또 있어요. 어떤 네네. 장점이냐면 막 찾아놓은 다음에 제거하면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단어로 어떤 개념으로 이 압축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고도의 사고 훈련인데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로 여러 개의 변수를 찾는 것도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네네. 하지만 이게 뭐지? 딜레마, 환경 딜레마. 변수를 많이 찾는 것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냐?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이게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늘 하지 않으면 자칫 자칫 개수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래서 왜 해야 되지? 변수를 왜 찾아야 되지라는 맥락에서 지금 좋은 이슈가 좀 나왔어요.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라고 했을 때 어, 음, 그러면 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원인을 찾는 이유는 어디였어? 이렇게 나와라. 이, 아니, 오케이. 이 원인 A를 찾는 이유는 B를 바꾸기 위해서는 A를 바꾸어야 돼. 음,
그죠?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이 음, 원인을 부각시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즉, 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그 원인을 주목하고 싶었던 거죠. 어, 그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기후위기 대처의 필요성이 커졌어. 그래서 기후위기가 정말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관계이고, 이쪽은, 기후위기가 생겼어. 근데 왜 생겼지? 기후변화, 속도니, 규모니, 기후나 폭이, 이게 문제야. 어, 근데 여기서는 이 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맥락은 이건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기후 변화의 폭이나 속도나 규모, 이것이 핵심은 아니지 않나? 예. 네, 결국 어떤 정책이 펼쳐졌어요. 펼쳐졌는데, 이 정책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에 대한 딜레마 상황을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그 너무 깊게,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굳이, 굳이, 굳이 음, 요거 기후위기의 원인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기후 위기 안에 기후 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그러니까 예컨대 큰 개념, 어떤 단어 안에 여러 개념이 뭉뚱그려져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음, 뭘 고쳐야 되는 거지? 그냥 그 모르겠고 그냥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 사실 그게 우리의 주제가 아니야. 음,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도 그렇게 음, 자, 기후위기 안에 말씀 잘하셨어요. 기후위기 안에 기후변화의 폭, 속도, 규모가 다 안에 있는 거야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이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 기후변화의 폭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후변화 폭이 커. 예컨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와 오늘의 기온차가 커. 어제와 오늘의 또는 한 달 전에 한 달 전과 지금의 강수량이 엄청 차이가 생겨. 뭐 폭설량, 일조량 이것이 폭이 커. 1년에 뭐 1년 동안 또는 뭐 그러니까 뭐 한 달, 하루에 기온 차이 커. 즉 기후 변화의 폭이 크면 문제고 폭이 작으면 문제가 아닌가요? 이런 이슈가 돼 버려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음, 속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폭이 문제라고 하는 순간 기후 변화의 폭이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련 연못 이야기에 다 아시듯이 서서히 정말 가랑비 어쩌듯이 진행되지만 이것이 강화 피드백에 대해서 확 나중에 확 달라지는 경우라면 음, 오히려 이미 변화폭이 커진 것은 손댈 수가 없어. 따라서 그나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변화폭이 작은 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따라서 변화의 폭이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큰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슈가 돼버려요. 그다음에 속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와 속도가 느린 거.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거죠.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제가 속도 강의를 할 때, 변화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문제다. 속도가 느리면 적응한다.
내 속도가 빠르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제가 속도를 좀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든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이 사회적인 안전망, 사회의 소위 말하는 노아의 방주에 어디까지 태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경해진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이게 다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 기후변화의 규모. 그럼 규모가 큰 것이 문제고 규모가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 기후변화의 폭, 기후변화의 속도, 기후변화의 규모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다른 가지치는 문제들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에 뭉뚱그려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포인트는 그래서 대처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탄소세가 나오는 건가요? 아, 탄소세도. 음. 이게 탄소세, 어, 아, 그 그러니까 이게 변수화할 때 개념의 수준의 단계가, 근데, 어, 이렇게 좀 볼까요? 필요한 정책면, 그다음에, 어, 구체적인 정책 이름. 이게, 어, 저 탄소세가 좀 묘한데, 변수명으로서 어떤 정책이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필요를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 하지만 정책이 필요해. 오케이. 자, 근데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탄소세를 물려야 돼. 그래서 탄소세, 오케이. 탄소세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여기서 걸려요. 구체적인 정책 이름.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기후변화 대처 2024년 기후변화 대처법 라든가 구체적인 정책 이름을 변수에 쓰는 순간 꼬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음, 그렇진 않거든요. 예. 음, 그래서 정책 이름을 변수로 쓰는 순간 일단 꼬입니다. 예. 써서는 안 돼요. 즉, 그 정책이 하고자 하는 취지가 변수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정책 이름을 변수로 써서는 안 되고 그 취지, 목적을 변수명에 써야 된다. 이게 저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가 이 정책이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이름은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는 어떤가? 어.
사실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꼭 탄소세여야 되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세가 변수명으로서 적합하냐 아니냐는 또 맥락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나는 여기서 탄소세를 더 많이 물려야 돼. 탄소세를 적게 물려야 돼. 라는 이슈로 전개하고 싶으면 탄소세가 변수로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탄소세고 나발이고 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국가가 기후 위기에 정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해야 돼. 이럴 때는 탄소세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맥락에 따라서 이 변수명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탄소세가 탄소세, 게다가 탄소세 인상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대충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그렇죠? 하면 위기 필요성이 커지고 그러면 탄소세가 증가한다 했네요. 오케이. 됐고 근데 여기서 보면 부유세를 폐지했대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탄소세를 인상하는데 부유세는 폐지했다는 그 논리는 뭐,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맥락이 좀 네, 음, 갑자기, 궁금한데, 네,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게 상충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유세 폐지랑 기후 위기 대처는 사실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정책을 두 가지 폈는데, 일단 퀘스천, 물음표로 놔둘까요? 네, 네, 부유세? 네, 부유세가 뭐지? 예. 게다가, 음, 폐지라는 말 썼잖아요. 이 폐지는 OX잖아요. 있냐, 없냐. 이것도 부유, 변수명으로 적합할까? 이게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그러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네. 그래서 저거를 변수명 쓰기가 좀 껄쩍지근합니다. 나중에는. 하지만 일단 그건 그거고 왜 부유세지? 일단 퀘스천. 음.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게 그 취지예요. 네. 부유세를 폐지한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취지의 현상으로서 부유세가 폐지된 건데 그 취지가 뭐냐? 예. 부유세를 매기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예컨대 탄소세? 부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매겼었던 거 아니었을까? 네, 어때요? 맞아요. 네, 그죠? 자, 네. 다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 이렇게 봅시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 야 쓰고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유세를 매기거나 또는 더 높아지면 부유세 할아버지가 나타날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유세 자체는 현상이라는 거지. 따라서 부유세의 아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유세의 할아버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는 그 강도가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다, 낮아지면 낮아진다. 뭐 이런 식의 결과물이 부유세 폐지로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수명을 좀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일단 요거 동의하신다면
요거 이렇게 좀 놔둬볼게요. 그런데 음, 부유층 1%는 감세 효과, 감세 효과. 일단 감세 효과가 커진다, 줄어든다 말은 되니까 이것도 부유층의 감세 효과라고 한번 써볼까요? 부유층의 감세 효과. 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하위 20%는 탄소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음, 탄소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 아, 세금 부담이 좀 커지겠네요. 그러면 하위층의 세금 부담 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뿅뿅뿅 이렇게 이 말에 의하면 이 칼럼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맞나요? 아닌, 아닌가요? 아닌 것, 네, 탄소세를 아닌가? 그건 아닌가? 네, 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칼럼에서는 탄소세를 매기면 부유층에게 세금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는 걸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부유세를 폐지했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음,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부유층 그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네요. 예, 음,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 그 뒤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한번 그 완벽하게 그 발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이 물음표를 가진 채 그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자 프랑스의 저소득층은 물론 중상층까지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확실히 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의 강도는 모르겠고 부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네요. 글쎄, 폐지, 해- 네, 해지라는 말이 난 데스스 안 쓰려고 사라진 거죠. 음, 이렇게 감소 또는 네네, 네, 증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자 애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부유세가 폐지된 덕분에 그 세금 부담은 줄어든 거니까 부유층의 세금 부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서태 지금 김춘수 선생님 말씀도 왠지 이거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음, 이거 마이너스 맞나요? 한서세가 올라가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니요, 올라가는데 똑같이? 아, 아, 음, 깎아준 만큼 자신들의 탄소를 더 걷어야 된다.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로 보셨다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래저래 둘 다 부담은 커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음, 사이에 그래서 부유세 폐지가 들어가, 저 어디 있어? 뿅. 그래서 뿅, 뿅, 뿅. 그래서 그래서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프랑스의 저소득층은 물론 중상층까지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부자들의 세금이 좀 깎아준, 즉
조세 부담,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트레이드오프가 돼서 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선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위층한테 세금을 부담시킨다. 그런 뜻인가? 음. 어때요? 부자들의 연료에 항공연료는 제외되었다. 아하,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음, 그러면 탄소세를 매기면 음, 항공연료는 제외되었다. 특정 탄소세가 제외됐네요. 음,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 오케이. 그 음, 탄소세라고 하면은 탄소세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탄소세 정책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탄소세 정책에 항공연료가 제외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맞나? 근데 그 탄소세 정책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뜻은 보통 정책의 개수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음, 정책의 강도, 강도, 네. 탄소세 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하위층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네. 그런데 탄소세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는 그 내용 안에 항공연료는 제외되기 때문에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는 이 이야기는 좀 거시기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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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지금 상황은 탄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위층이나 부유층이나 다 세금 부담은 생겨요. 그런데, 아, 부자, 제가 항공연료는 제외되어서 부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부유층의 세금 부담 다음에 그 항공연료 제외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공연료를 언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항공연료 대신에, 그러니까 항공연료는 그냥 현상일 뿐이잖아요. 아마 다른 것도 있을 어, 거야. 그게 뭐지? 어, 이 어, 항공연료는 뭐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게 들어가 줘야 그렇죠? 부유층 세금 부담이 네. 저 취지가 뭐냐 이거죠. 음, 항공연료를 제외시킨 취지가 뭘까? 아까 얘기하신 부의 불평등 해소? 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포괄적인가요? 불평등 해소. 여러분들이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탄소세를 올렸는데, 한데 항공료는 제외한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과연 정책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까?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부유층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다. 기업에서 항공을 이용해서 무역도 많이 하고, bingo.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것을 이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칼럼에 이 따르면, 칼럼에 따르면. 그렇죠. 네, 부자들의 칼럼에 따르면. 연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의 연료를 제외하고 정책을 폈기 때문에 탄소세를 다 같이 올린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약간 망설여져요. 이게 이제 칼럼 내용을 토대로 인과순환지도 변수를 뽑는 것은 맞는데 네네, 음, 그 과정에서 내가 기계적으로 뽑을 거냐 또 이 네. 칼럼을 비판하면서
내가 해석하면서 뽑을 거냐? 아, 저는 그렇죠. 음, 그, 어, 너무 지나치게, 어, 비약을 한 것은 아닐까? 또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너, 너, 그 모든 정부의 정책은 다 반대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게요, 그 앞에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탄소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어간다? 그 이유가 이 부자들의 연료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음. 그거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네. 이 항공 연료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네, 네, 항공 연료를 제외시켰냐고, 왜? 이게 부자들 눈치를 봤기 때문에 네. 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서 아, 항공 연료를 제외시켰을까요? 그 수출의 수지가 나빠질까 봐. bingo.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명분은 그랬을 거예요. 대놓고 항공 연료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자들을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라고 정부가 내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여기도 따옴표가 있잖아요. 부자들의 연료라는 말에. 그래서 그런 그죠? 건 아니지만, 아, 그 그런 건 명분이 뭘까요? 아닌데. 네. 항공 연료를 제외시킨 명분이 뭘까요? 아까 경기, 그쵸? 그러면 탄소세를 매기면, 어,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준다면, 음, 사실 이제 경영 관점에서 보면 기업 경영의 원가가 올라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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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가 올라가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발라내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 경영의 수익 구조가,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음, 예, 그리고 음, 자,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어,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니까 음, 좀 말이 좀 길 수는 있겠는데, 음, 탄소세를 매겨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 기업 경영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 그게 음, 뭘까요? 항공료만큼은 좀 빼고 진행해 볼까라는 결정이 나온 거 음. 아닐까 싶은 거지. 아, 그럴 수 어때요? 있겠네요. 말 돼요? 네. 그러니까 정부 음, 입장에서는 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정부의 음. 명분은 대놓고 부자 감세를 꺼내겠어요? 그들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 그렇진 않을 않죠. 거예요. 어느 그거는. 국가나 그렇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는 음, 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라고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음, 설득이 안 돼요. 원래 음, 그건 취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제 취지는요, 기업 경영을 부담을 덜 주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음, 라고 얘기해 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논리를 잘 분석해서 그걸 공략해야 되는데 음, 탄소세 얘기하면서 커버하란 말이지. 항공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탄소세를 매기면서 하위층만 괴롭히고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 모르겠어요. 음, 음, 저는 그냥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의 논리를 면도날루처럼 분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원가가 올라가고요. 원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음, 경기 부양의 필요성, 뭐 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져서 또는 뭐 수익성 떨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져 높아지면 경기 부양의 필요성, 오케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져서 좀 말이 좀 길어질래나요? 네. 경기 부양 필요성. 아마 이 명분이 이런 거라면 네. 커져서 그래서 어,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제외하려는 하려는 노력 정책이, 그치.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제외하려는 정책이 더 커질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항공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있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그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오케이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필요성이 커지니까 재활용 정책을 경기 부양이 필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재활하는 정책을 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일단 이렇게 놔둘까요? 지금 요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어떻게 돌릴까? 어, 일을 좀 와봐라.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볼까요? 네. 여기 하위층하고 연결하려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요. 탄소세, 탄소세, 그러니까 이 목표 대비, 목표 대비 탄소세가 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덜 들어오면 정부는 그걸 또 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일단 기저에 깔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정책의 필요성, 오케이, 아까 하셨고,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정책, 아까 세제 아까 다 쓰신 건가? 57번, 오케이. 입니다. 음, 또 탄소세 중에서 연마 부담, 오케이,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프랑스 시민들은 사회 정의를 내걸고 탄소세 아예 동결시키라. 이야, 씨. 그러니까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어, 저항
저항 수준? 그냥 저항이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저항이 커져서, 지금 이런 상황, 이 저항이 커지면, 그러니까 저항이 저게 그 노란조끼 시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란조끼 시위, 시위, 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 노란 탄소세 저항의 하나의 형태가, 현상이 사회정의를 내걸고 탄소세 동결 청원 운동, 요게 하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인 그 취지는 탄소세를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노란조끼 대규모 저항이다. 그래서 탄소세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럼 포기를 하는 건데, 요게 그래서 제가 어떤 변수를 쓰는지 보세요. 음, 그렇다 이걸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탄소세 명분에서 이렇게 가고, 야, 어디 갔어? 나와라.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입자 때문에 명분은 그 기후위기 대처 필요성이 커지니까, 아니면 기후위기에서 바로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음, 탄소세의 명분이 커지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냐? 탄소세를 좀 매겨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세의 수준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런데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탄소세 정이 커져서 얘가 명분을 갉아먹는 거죠. 커지면 명분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왜 명분을 좀 애용하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러니까 이 압박에 따라서 좌지우지 많이 되잖아요. 예. 결국 모든 정책은 명분 싸움인 것 같거든요. 네. 항상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분 싸움. 결국 정책은 명분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예, 음, 주로 합니다. 예, 저는 일단 이제 칼럼의 제목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 이제 기후 정책의 딜레마라고 돼 네, 있고 네,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제목이잖아요. 칼럼 제목이.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탄소세에서 바로 하위층의 부담, 내가 탄소세 저항으로 이렇게 가면 마치 하위층이 그냥 이렇게 이 운동을 펼친 게 그냥 음,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이 운동을 펼친 것처럼 보여서 음. 이게 부유층과의 연결성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거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그걸 저 보유 감세 효과랑 탄소세 저항을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화살표를? 음, 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탄소세 저항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하위층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고, 네네. 네. 부유층의 감소 효과가 커지니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거를 어,
아예 이거를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음, 부위 불평등, 어, 부의 불평등을 더 체감하는 거지. 음,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의 불평등 체감 수준? 말하자면 그런 건데. 예, 네네, 네. 정은아님, 예, 가시화? 가시와? 네, 가시화된다? 그러니까 체감한다는 게.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이렇게 되고,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정확히 커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고, 감소효과 커지면 체감 수준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제한에 저촉하면 감소효과도 커지고, 하위층에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수준도 커지고,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이정숙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 그러니까 탄소세의 저항의 기본적인 큰 축이 하나는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게 하나와 정은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유층의 감세 효과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작용되더라. 음, 그래서 제목하고 음. 연결되는 내용이 좀 만들어지긴 했네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처 필요성보다는 기후 정책이란 말을 써주는 게 더, 오히려 오케이. 네. 그죠.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처하게 되면 뭐 시민사회 운동도 다 포함된 뭉뚱 그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그래서 정책으로, 네, 정책을 피려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예. 뭐 그런 얘기니까 기후위기 정책의 필요성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정책 필요성. 오케이. 이게 딜레마라는 게, 그러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아니, 네네, 이 아직 안 딜레마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부유세 폐지 그 부분도 사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논리의 허상이 뭐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찾아봐야 네. 되겠죠, 우리가. 음, 현재. 음, 예, 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요 대목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를 네덜란드.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거기는 새로운 이 이야기를 더 강화시켜주는 논리가 될지 또 약화시켜주는 논리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뭐 얼추 얼렁 얼렁뚱땅 피드백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또 좀 볼까요? 이게 어, 마이너스가 이게 하나 밸런스 피드백이고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이것도 밸런스 피드백이네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명분이 좀 줄어드니 하나 강화 피드백 하나 있어야 될 법도 한데 수익성이 필요성이 되니까 제외하는 정책을 했어. 아, 탄소 분야의 특성분의 탄소 재활용 정책을 하면 그래서 아, 어, 그래서 그래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음.
원가가 줄어들게 돼서, 얍, 음, 얍, 사이드에서 원가가 줄어들죠. 오케이. 음.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요거는 피드백인데 아마 강화 피드백이 될 거예요. 밸런스 피드백인가? 이것도 밸런스네. 그래서 더 탄소세를 원가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수익성 올라가고 오케이. 음, 그러면 계속 탄소세를 올려야 하는 강화 피드백은 없네요. 다 딜레마네. 예. 밸런스 원 가요. 밸런스 원 강화 피드백 어디 있어? 이렇게 클럽와이즈 어, 클럽 카운터와이즈네요. 예. 밸런스 원 그다음에 얘를 사에서 붙이고 사에서 여기다 붙이면 되고 네. 투 투, 쓰리 이 정도가 일단 완성됐네요. 이원과 화살표? 비트가 그 네, 클럽 클락와이즈 방향이, 네, 그거 바꿀까요? 네, 그러면 네. 요거 됐고 요거 쓰리 B1, B2 네네. B1, B2를 바꾸셨네요. B1, B2 클럭와이즈, 네. 나 클라와이즈죠, 참. 네네, 네. 그치. 반대로 하셨어요. 클라와이즈죠. 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쓰리만 얘가 제대로 했었는데 카우, 네.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오케이. 음, 신기하다. 됐습니다. 요거 가서 보자. 어디 보자. 저장을 해서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어디 보자. 넘어가나? 환경 딜레마 있어? 채팅창에 있어? 채팅창. 여기. 뿅, 뿅. 넘어가나? 네. 그 벤심 파일 있으신 분은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미지도 보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해보시니까 재밌으세요? 음, 네, 해볼 네, 만하세요? 네, 교수님의 그 인과순환지도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어서 참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재미있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제가 뉴스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미묘하게 이런 거 어떡하지? 뭔가 이런 상황? 네, 그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도 놀라웠던 게, 응, 저도 그냥 부유세 인상, 정책으로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응, 아니, 응, 응, 탄소세 인상 이렇게 하지 않고, 응, 왜 그런 정책을 폈는가 그 응, 원인을 응, 파헤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이런 응,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서 그 원인을 파헤쳐서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응, 원인을 응, 네, 그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응.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수 잡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알게 된 것 같고, 그 변인 개수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라든지, 그 아, 정책령을 쓰면 안 된다든지. 중요한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딱 그 정도 네네네네네. 정리합시다. 그 정도 정리합시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
중요할 수도 그런 것, 있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오케이. 네.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 음, 변인의 개수를 잡을 때도 그런 것들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같이 그리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또 다른 분은 혹시 그 마이크 킬 수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없으면, 어, 고인혜 선생님. 네네, 네. 저도 오늘 아이가 아파서 그래서 이거 끝까지 어떡해. 오늘 네. 네,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음, 되게 선생님들 얘기하시면서 인과 순환지도 같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도 정책이라고 단순히 하나 써서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정말 오늘 새롭게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재 선생님? 오케이. 그,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또 어떤 얘기까지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약간 안 봐도 비디오처럼 뭔가 그려지는, 그려지는 구조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했을 때는 원래 딜레마라고 했을 땐 딱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명분 싸움이구나 또 이것을 해야 되는 명분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책 저항 있어서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런 딜레마가 또 왜 생겼지? 네, 더 근본적으로. 이 딜레마가 왜 생겼지? 방금 보셨던 것에서는 그 딜레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어디 있냐면 기업 경영의 원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떨어지잖아. 거봐, 그러면 안 되잖아.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 이 논리예요. 즉, 저 명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논리가 약화돼야 돼요. 밸런스 2의 논리가 약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기 부양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 부양이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가 잘 부양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맞아? 뭐 이런 식의 의심, 에포케를 던져보는 거죠, 한번.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특정 정책을 변수로 쓰지 말고 그 취지를 봐라, 그 목적을 봐라 하는 이유는 당연시 생겨,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논리 체계가 있는데 그런 논리들 체계 때문에 이 정책의 명분, 정책의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바로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 논리가 바로 멘탈 모델이에요. 그 시스템 구조를 바꾸려면 근본적으로는 멘탈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시스템 사고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멘탈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일단 먼저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한 의심,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방금은. 근데 이거는 정창권의 의도예요. 네. 제가 칼럼이라든가 뭐 분석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의도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의 의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각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면서 내가 분석해야 되고, 그걸 감안하면서 다른 사람이 분석한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진리는 없고, 진리는 없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된 것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묘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좀 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의 취지로 이렇게 제가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저의 관점, 저의 해석의 취지에 여러분들이 이게 슬쩍 들어온 것일 뿐인 거예요. 다음에는 저의 관점마저도 서로 같이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네, 또뭐 코멘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합니다.